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옆으로 누워서 주무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편하신가요?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제가 편한 자세로만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무심코 선택하는 이 수면 자세 하나가 우리 뇌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30년 넘게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68세 김모 씨였는데요. 이분은 최근 들어 자꾸만 깜빡깜빡하시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시더군요. 검사를 해보니 아직 치매는 아니었지만 뇌에 노폐물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던 중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자세로 주무세요? 그분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서 자는데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이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매일 밤 같은 방향으로만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가요? 사실 이 습관 때문에 여러분의 뇌에 노폐물이 쌓이고 불면증이 생기고 결국엔 치매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시죠? 저도 처음 이 연구 결과들을 접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편한 자세로 자는 게 최고다라는 상식, 사실 이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편해야 잠들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 엄청난 청소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청소가 제대로 되려면 올바른 자세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면 자세와 뇌 건강의 놀라운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왜 옆으로 자는 자세가 중요한지, 그런데 왜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자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야 우리 뇌에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수면 자세는 물론이고 뇌 건강을 지키는 수면 습관, 그리고 이미 쌓인 뇌 노폐물을 배출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달린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뇌에서 밤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가 잠자는 동안 쉬기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뇌는 밤에 더 바쁩니다. 낮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고 느끼는 모든 활동을 하면서 뇌에서는 엄청난 양의 노폐물이 생깁니다.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면 부산물이 나오듯이 말이죠. 이 노폐물 중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입니다. 또 타우 단백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쌓이면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뇌에는 이런 쓰레기들을 치우는 청소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세포들은 약 60% 정도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뇌세포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이 공간으로 뇌척수액이라는 깨끗한 물이 흐르면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들을 씻어냅니다. 마치 밤사이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차처럼 말이죠. 저는 이걸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뇌는 매일 밤 자동 세차를 하는 겁니다. 깨끗한 물로 구석구석 씻어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청소가 제대로 되려면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충분한 수면 시간입니다. 최소 7시간은 자야 이 청소 작업이 완료됩니다. 6시간 이하로 자면 청소가 덜 되고 노폐물이 조금씩 남기 시작합니다. 이게 수십 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깊은 잠을 자야 한다는 겁니다. 얕은 잠을 자면 뇌세포가 충분히 줄어들지 않아서 청소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치매 위험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조건이 바로 올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2015년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교에서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는데요. 똑바로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를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뇌 노폐물 제거 효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똑바로 누운 자세보다 무려 25% 이상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에서 노폐물이 배출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주로 목 옆으로 지나가는 림프관을 통해서 나가는데요. 옆으로 누우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배출이 더 원활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치 하수구에 물이 흐를 때 경사가 있으면 더 잘 빠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68세 김 씨의 경우처럼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만 계속 누우면 그쪽 림프관에만 부담이 가고 반대쪽은 제 기능을 못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항상 오른쪽으로만 자는 사람과 왼쪽으로만 자는 사람의 뇌를 MRI로 찍어보면 양쪽 뇌의 노폐물 축적 정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한쪽에 더 많이 쌓여 있는 거죠. 이게 수십 년 누적되면 뇌의 좌우 균형이 깨지고 결국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자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측와위 교대 수면법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죠? 쉽게 말하면 옆으로 누워 자되 좌우를 번갈아 가며 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5년간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고 제 환자분들께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하시더군요. 먼저 잠들 때는 왼쪽으로 눕습니다. 왜 왼쪽이냐고요? 우리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아래쪽에 위치하면서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집니다. 특히 소화기관 쪽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서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왼쪽으로 누워 주무시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자세를 바꿔줍니다. 보통 4시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뒤척이게 되는데 이때 의식적으로 오른쪽으로 돌아눕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연습하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해 드립니다. 침대 양옆에 각각 다른 베개를 준비하세요. 왼쪽에는 조금 낮은 베개, 오른쪽에는 조금 높은 베개를 놓으세요. 그러면 자세를 바꿀 때 자연스럽게 다른 베개를 사용하게 되면서 양쪽을 번갈아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70대 박모 씨는 이 방법을 쓰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매일 밤 2-3시간밖에 못 주무시고 낮에는 졸음과 피로에 시달리셨습니다. 기억력도 많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힘드셨죠. 제가 수면 자세를 교정해 드리고 좌우 번갈아 자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2주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평생 한쪽으로만 자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3주차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해요. 예전엔 항상 머리가 무겁고 몽롱했는데 말이죠. 2달 후에 다시 배웠을 때는 표정부터 달라져 계셨습니다. 수면 시간이 5-6시간으로 늘어났고 깊은 잠을 자게 되셨다고 합니다. 6개월 후 인지 기능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점수가 상당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수면 자세의 힘입니다. 단순히 편하게 자는 게 아니라 우리 뇌가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옆으로 자되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팔을 베고 자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옆으로 누워서 팔을 베고 주무시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팔을 베고 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팔로 가는 혈류가 차단됩니다. 한두 시간 정도면 팔이 저리고 아파서 깨게 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목과 척추입니다. 팔을 베면 머리가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목뼈가 꺾입니다. 목뼈가 꺾이면 목 안쪽으로 지나가는 혈관들도 함께 꺾입니다. 특히 척추동맥이라는 중요한 혈관이 있는데요. 이 혈관은 뇌로 가는 혈액의 약 20%를 공급합니다. 이게 눌리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밤새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뇌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폐물 청소 작업도 제대로 안 되고요. 게다가 산소와 영양분 공급도 부족해서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실제로 장기간 잘못된 자세로 자신 분들을 검사해 보면 뇌혈류가 정상인보다 10-15% 정도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십 년 누적되면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 옆으로 누울 때 팔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래쪽 팔을 앞으로 쭉 뻗는 겁니다. 마치 수영할 때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면 팔의 혈류도 유지되고 목뼈도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쪽 팔은 편하게 몸 위에 얹거나 앞쪽에 베개를 하나 더 놓고 그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안기 베개를 추천합니다. 긴 원통형 베개인데요. 이걸 안고 자면 위쪽 팔과 다리를 자연스럽게 받쳐줘서 훨씬 편합니다. 다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무릎 사이에 얇은 베개나 쿠션을 끼우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골반이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허리에 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주무셔야 합니다.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위로 꺾이고 너무 낮으면 아래로 처집니다.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의 분들은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십니다. 베개가 높아야 편해요 라고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습관에 익숙해진 겁니다.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면 처음엔 불편해도 일주일만 지나면 적응되고 오히려 훨씬 편해집니다. 베개 높이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뒤에서 봐달라고 하세요. 코, 목뼈, 척추가 일직선을 이루면 적절한 높이입니다. 머리가 위로 올라가 있거나 아래로 처져 있으면 베개를 조절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똑바로 누워 자는 게 편한데요. 꼭 옆으로 자야 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척추 건강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 노폐물 배출 측면에서는 옆으로 자는 것보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똑바로 자면 콧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중력 때문에 혀가 뒤로 처져서 기도를 막거든요.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밤새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뇌세포가 손상되고 당연히 노폐물 청소도 제대로 안 됩니다. 실제로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의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를 고시거나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옆으로 주무셔야 합니다. 그럼 엎드려 자는 건 어떤가요?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엎드려 자는 건 최악입니다. 목이 90도로 꺾이고 얼굴이 베개에 눌려서 혈류 순환이 안 됩니다. 게다가 가슴이 눌려서 호흡도 얕아집니다.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수면 자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옆으로 누워 자되 좌우를 번갈아 가며 자고 팔을 베지 말고 앞으로 뻗으며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고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는 겁니다. 그런데 올바른 자세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수면 환경입니다. 아무리 자세가 좋아도 환경이 나쁘면 깊은 잠을 잘 수 없고 그러면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먼저 온도입니다. 우리 뇌는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잠을 잘 때 체온이 약 1도 정도 떨어지면서 깊은 잠에 빠지는데요. 방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울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데 이불을 덮으면 따뜻합니다. 오히려 방 온도가 높으면 이불 속이 너무 더워져서 자다가 이불을 걷어차게 되고 그러면 다시 추워서 깨게 됩니다. 이렇게 수면이 자꾸 끊기면 깊은 잠을 못 자게 되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방 온도는 시원하게, 이불은 따뜻하게 하세요. 특히 겨울철에 난방을 너무 세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공기도 건조해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난방은 약하게 하고 대신 이불을 두껍게 덮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빛입니다. 우리 뇌에는 송과선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어두울 때만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빛이 있으면 분비가 억제되죠. 그래서 자는 동안 방은 완전히 어두워야 합니다. 커튼을 쳐서 바깥 불빛을 차단하고 방 안의 모든 전자기기 불빛도 꺼야 합니다. 요즘 텔레비전 대기 전원 불빛, 공기청정기 불빛, 심지어 충전 중인 휴대폰 불빛까지 방 안에 의외로 많은 불빛이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수면 안대를 쓰기 시작하면서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답답하고 불편하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되고 오히려 안대 없이는 잠이 안 온다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는 소음입니다. 뇌는 자는 동안에도 소리를 감지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소리나 불규칙한 소리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차 지나가는 소리, 옆집 소음, 심지어 배우자의 코 고는 소리까지 모두 우리 수면을 방해합니다. 완전히 조용한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면 백색 소음이나 자연의 소리를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빗소리,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같은 일정한 패턴의 소리는 오히려 갑작스러운 소음을 가려주면서 편안한 수면을 도와줍니다. 저도 병원에서 야간 당직을 설 때 귀마개를 사용합니다. 완전히 소리를 차단하는 건 아니지만 작은 소음들은 걸러주면서 필요한 큰 소리는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번째는 침구입니다. 특히 베개와 매트리스가 중요한데요. 앞서 베개 높이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매트리스는 너무 딱딱해도 너무 푹신해도 안 됩니다. 적당한 탄력으로 몸을 받쳐줘야 합니다. 매트리스가 너무 오래되어서 푹 꺼지거나 스프링이 삐걱거리거나 울퉁불퉁하다면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을 침대에서 보낸다는 걸 생각하면 좋은 침구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자기기입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건 수면의 최악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거든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자기 전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최대 5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설령 잠들어도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침실에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마세요. 알람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침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세요. 그래야 자기 전에 보는 습관을 끊을 수 있고 아침에 알람을 끌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깰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실에 텔레비전이 있으면 자기 전에 보게 되고 그러면 뇌가 각성되면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침실은 오직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수면 자세와 환경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렸으니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밤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침실 온도를 확인하세요. 너무 덥다면 난방을 낮추거나 창문을 조금 열어서 시원하게 만드세요. 둘째, 방 안의 모든 불빛을 점검하세요. 꼭 필요하지 않은 전자기기는 콘센트를 뽑고 필요한 것들은 검은 테이프로 LED 불빛을 가리세요.
셋째, 스마트폰을 침대 밖으로 내보내세요. 대신 일반 알람 시계를 사용하시거나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세요. 넷째, 베개 높이를 확인하세요. 가족에게 부탁해서 옆에서 봐달라고 하시고 필요하면 수건을 접어서 높이를 조절하세요. 다섯째, 무릎 사이에 끼울 쿠션을 준비하세요. 없으면 수건을 돌돌 말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여섯째, 앉기 베개가 있으면 준비하시고 없으면 일반 베개를 앞에 놓고 팔을 올려놓으세요. 잠들 때는 왼쪽으로 눕습니다. 아래쪽 팔은 앞으로 쭉 뻗고 위쪽 팔은 베개나 쿠션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습니다.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웁니다. 이 자세로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잠들 준비를 하세요. 잠들기 전 30분은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조명도 어둡게 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서 뇌를 진정시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샤워 후 체온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잠들기 전에 카페인은 절대 피하세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 초콜릿, 콜라 등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5-7시간 동안 머물면서 각성 효과를 유지합니다. 그러니 최소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마세요. 술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와요 라고 하시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술은 잠들게는 해주지만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특히 렘수면을 감소시켜서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저녁 식사는 자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게 좋습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 잠들기 어렵고 소화 과정에서 체온이 올라가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너무 배고파도 잠들기 어려우니 가볍게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정도는 괜찮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주말이라고 늦잠 자면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항상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낮잠은 어떨까요? 2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30분 이상 자거나 오후 3시 이후에 자면 밤 수면을 방해하니 조심하세요. 운동도 수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깊은 잠을 더 많이 잡니다. 하지만 자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으니 최소한 자기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세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자기 전에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실천하시면 오늘 밤부터 훨씬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오랫동안 잘못된 수면 습관으로 뇌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우리 몸에는 놀라운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면 이미 쌓인 노폐물도 상당 부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뇌 노폐물을 배출하고 뇌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척수액이 노폐물을 씻어내는데 이 뇌척수액의 주성분이 바로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뇌척수액의 양이 부족해지고 당연히 청소 효율도 떨어집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오전에 한 잔, 점심 전후로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 식사 때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마시세요. 단,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중에 화장실 가려고 깨면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뇌 건강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혈류가 증가하고 BDNF라는 뇌 성장 인자가 분비되면서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150분, 하루로 치면 30분씩 5일 이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땀이 날 정도로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제 환자분 중 75세 최모 씨는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서 자꾸 실수를 하셨죠. MRI를 찍어보니 뇌 위축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운동을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 6개월 후에는 하루 40분씩 빠르게 걷기를 하셨습니다. 동시에 수면 자세도 교정하고 충분히 주무시도록 했습니다. 1년 후 다시 검사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지 기능 점수가 크게 개선되었고 MRI 상으로도 뇌 위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영역은 부피가 증가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일 운동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뇌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통곡물,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은 줄이는 식단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좋습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들이죠.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뇌혈류를 개선합니다. 견과류도 하루 한 줌 정도 드세요. 호두, 아몬드, 잣 등에는 비타민 E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좋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도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든 음식, 튀긴 음식, 가공육, 트랜스지방이 든 음식들은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염증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손상시키며 뇌에 노폐물이 더 많이 쌓이게 합니다. 네 번째는 정신활동입니다. 뇌를 계속 사용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복잡한 생각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면서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독서, 퍼즐, 악기 연주, 새로운 언어 배우기,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들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회활동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고립되고 외로운 노년은 치매의 큰 위험 요인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웃고 즐기는 것이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시키고 이게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위축됩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자연 속 산책 같은 활동들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여섯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들은 모두 뇌 건강을 해칩니다. 혈관을 손상시켜서 뇌혈류를 감소시키고 결국 혈관성 치매로 이어집니다. 50대 이후에는 매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약 먹는 게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치매에 걸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죠? 하지만 하나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옆으로 누워 자되 좌우를 번갈아 가며 자세요. 왼쪽으로 잠들어서 중간에 오른쪽으로 바꾸세요. 둘째, 팔을 베지 말고 앞으로 뻗으세요. 셋째,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고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세요. 넷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온도는 18-20도, 완전히 어둡게 조용하게 만드세요.
5째, 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카페인과 술을 피하세요. 6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7째, 충분히 물을 마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8째, 뇌를 계속 사용하고 사회 활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가 밤마다 스스로 청소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뇌는 놀라운 기관입니다. 올바른 조건만 주어진다면 80세, 90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70대, 80대에도 정정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규칙적인 생활을 하십니다.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꾸준히 운동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다. 특별한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뇌는 곧 행복한 노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이 또렷하고 판단력이 정확하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노년, 그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침실 온도를 확인하고 불빛을 모두 끄고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왼쪽으로 편안하게 누우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내 뇌는 스스로 치유되고 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들이 깨끗하게 씻겨 나가고 있다. 매일 밤 이렇게 7-8시간씩 깊은 잠을 자면 1년 후 여러분의 뇌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질 겁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되고 기분도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친구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수면의 질이 좋아졌어요. 이런 방법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같은 소중한 정보들을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뇌에 좋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치매 예방에 특히 효과적인 식단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